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주중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와 다음 주로 예정된 12월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투심 전반이 위축됐습니다.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 모델인 소라 터보를 정식 출시했습니다. 기존 모델인 소라와 달리 챗 GPT 유료 구독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됐으며 전반적인 기능이 업그레이드됐습니다. 소라 터보의 출시로 향후 영상 생성 AI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뉴욕시 거리에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번 도로주행 시험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술의 안전성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시장 출시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입니다. 사이버캡 로보택시는 빠르면 2026년 중으로 시장에 출시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릭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릭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장세가 연출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추가적인 상승장이 연출될 때 또 유리한 구간을 챙겨갈 수 있겠죠. 그러한 종목들 오늘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현재 구간 특히 이번 주 국내 증시 또 고려해야 되고 참고해야 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 체크하면서 함께 언급해 드릴 테니까 꼭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 그대로 한숨 돌릴 수 있는 오늘 장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내일부터 다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를 조금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였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밀착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이 심사숙고해서 가져오신 내일 장부터의 전략들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락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과대 낙폭이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오늘은 다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43% 오르면서 2,417선으로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 5.52% 오르면서 661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지난 8월 5일 이 블랙 먼데이 때의 상황과 상당히 흡사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폭락 후에 폭등 흐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의 이 상승률 올해 중에 두 번째로 컸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상승 종목 수가 역대 최고였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아직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완화됐다는 점이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죠. 그렇죠. 장중에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런 장세가 연출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 지금 미국 시장도 미증시도 지금 금리 인하 12월 또 기대감을 갖고 또 추가적으로 내년 몇 번의 인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경계심과 기대를 함께 공존하에 있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 또 국내 증시에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종목군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특히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과 또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데 몇 가지 체크를 해보자면은, 어쨌든 이런 또 불확실성
국회의원 해소 그리고 또 주말에 있을 이런 2차 탄핵 관련된 일정들도 증시에는 어느 정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의 이런 정치적 노이즈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보다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또 금투세 폐지되었죠. 장중에 이런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폐지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내 증시에 어떠한 흐름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또 투매가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조금은 체크를 추가적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또 연이은 하락에 의해서 지금 구간에서 반발 매수와 저가 매수와 합쳐지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졌다는 점 고려를 하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목요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동성을 조금은 이겨내야 된다 볼 수 있겠고, 또 미증시 잠깐 체크를 하자면 CPI 일정도 있죠. 그리고 다음 주 이런 연준 회의까지 여러 가지 금리 관련된 일정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강한 흐름을 무언가 흐름이 바뀌었다 확신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다행인 요소로 가져가면서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여전히 높은 환율과 말씀드렸던 지금과 같은 정치 뉴스에 흔들리는 변동성, 그리고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불안을 주는 요인도 함께 공존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크를 해 나가면서 종목별로 지금 올라온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구간이 다 다르죠. 어떤 종목은 21선까지 올라온 종목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차별화해서 대응을 하셔야겠고, 기존에 이런 비상계엄 관련돼서 급락이 나오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대응 전략과 지금의 대응 전략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종목별로 그리고 개인 성향에 맞게 조금은 그런 부분들 수정해 나가는 부분으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폭락 이후에 오늘은 폭등이 찾아왔는데요. 그래도 지하 깊숙이 뚫고 가진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이 가장 더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주말에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국민의힘을 통해서 하야후에 재선거가 내년 4월쯤에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소식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으로 연결되는 이런 수순보다 더 빠르게 뭔가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난 거죠. 여기에 또 금투세 폐지라는 소식까지도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상승 종목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힘이 조금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내일 장부터는 또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의 이 향방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오늘 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는지 탑5 종목들 만나보면서 세세하게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유한양행이었고요. 2위 네이버, 3위 루닛, 그리고 4위 포스코홀딩스, 5위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유형이 조금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뭔가 주가가 조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 들어온 수급을 바탕으로 좀 힘있게 올라가줬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유한양행,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알테오젠을 이 종목으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최근에도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잠깐 눌렸었는데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또 있었어요. 루닛과 네이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이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결국은 AI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눌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항대에 올라왔죠.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시장 흐름이 일부 바뀌었다 할 수 있는 또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또 접근을 하셔야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뭐 기존에 좋은 모멘텀을 분명히 갖고 있지만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전 고점대까지 올라온 이 네이버가 과연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고 오늘 물어보신다면은 이전에는 정말 제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네이버 말씀을 드렸고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바탕으로 저가 매수세가 반영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한 측면으로 단기적인 반등 이외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루닉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정말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크를 잠깐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해서 루닉 차트를 잠깐 보시자면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이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종목이 몇 개나 될까 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 흐름을 단기적으로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뭐 이슈도 있었죠. 호주 암 검진 프로그램의 이런 AI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호재가 반영이 되면서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명확한 N자 패턴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전 저항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78,000원 부근에서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8만 원 돌파를 하는지 추가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겠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눌림목은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이 종목 관심이 있으신 분들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한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서 여유 있게 접근하시고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 추가적으로 결국엔 유리한 구간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해서 일정 구간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체크를 해드리겠고 알테오전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측면에서 뒤에서 공약주로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유한양행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확한 이런 기술적 반등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붙었다 할 수 있는 모습이죠. 아직은 하락 추세의 흐름 속에서 또 낙폭이 커진 지점에서 다시 한번 행보했던 구간까지 복귀를 한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12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와 주는지 체크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14만 원대까지 저항대로 볼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이면 12만 원대 저가로 그리고 고점 14만 원대로 행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 구간 잘 버텨준다면은 또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파 시도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기 이평선 241선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분명히 가격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니만큼 접근하실 때 현재와 같은 시장 흐름에서는 뭐 손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측면에서 전략 자체를 분할 매수로 좀 가져가셔야겠고 단기적인 반등 뭐 한 번에 유리한 구간까지 가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조금은 일정 부분 모아가는 시장 흐름으로 이용을 하셔야 분명하게 유리한 구간까지 잘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장안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기는 했지만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 다 좋을 거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종목 안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좋은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보시는 2가지 종목 추가적인 전략을 한번 세워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루닛 살펴봤습니다. 의료 AI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약한데도 이만한 힘을 보여주는 종목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주의 AI 분석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이었죠. 오늘 굉장히 장대 양봉을 그려내는 모습 차트 안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급하게 올라갔다 보니까 또 이전 저항대에 바로 도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8만 원을 돌파하는지 이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대표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흐름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올 수도 있는 가능성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셔야
두셔야겠죠.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종목으로 유한양행 살펴주셨습니다. 제약 바이오와 안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 기대감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락 추세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12만 원 위로 올라오는지를 이 또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짧게는 12만 원을 만약에 뚫고 올라온다면 14만 원까지의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고 대표님께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의견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혼자서는 추가적인 전략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겠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대표님이 팍스통신망 안에서는 상세한 전략들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몰린 종목들, 향후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의 혜택들도 여러분이 다 챙겨가실 수 있는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그날그날 흘러가는지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니까요. 하단의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5가지 종목 중에 2가지 종목을 만나봤는데 이 2가지로는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강한 한 종목, 대표님의 원픽 종목을 꼽으라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지금 보여줬던 이 5종목 중에서 현재 구간 가장 유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또 차트 흐름 살펴보자면 어쨌든 이런 특허 또 노이즈 과정 속에서 굉장히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실리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사실 시장의 뭐 수급 블랙홀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구간 뭐 28만 원대 위쪽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서 뭐 대표께서도 이런 기술 수출을 뭐 2배로 목표로 잡겠다 이런 또 좋은 말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 지지를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 가까운 21선 부근에서 강한 저항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히려 이런 또 21선 돌파가 강하게 나왔을 경우에는 빠르게 단기적으로 40만 원 선까지 또 도달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접근한다 했을 때에는 뭐 여타 종목도 마찬가지이지만 알테오전 역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해서 28만 원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는 31만 원까지 구간 1차 매수가로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보고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는 장기 평선 부분에 또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또 오르내리는 과정 속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한 흐름 속에서는 19만 원 그리고 23만 원 부분에서 2차 매수가로 또 접근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추후에 다시 한번 흐름 살아났을 때 유리한 구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겠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실 알테오젠도 뭐 시총 1위 종목이죠. 지금 뭐 연기금이 굉장히 지수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이런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일정 구간 유리하다 보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서부터 접근을 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유리한 결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순매수탑 5 종목 안에서 대표님의 원픽 종목 알테오젠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크게 받았던 종목이죠. 하지만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가격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현재 자리에서는 21선의 저항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항을 받지 않고 돌파하게 된다면 4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 대표님께서는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목표가로 잡았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가 적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28만 원에서 31만 원 사이를 1차 매수가로 잡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방으로 이탈이 된다면 19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를 2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차 매수가까지 내려왔을 때 또 한번 변수를 맞아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사실 지금
장기 평선 아래쪽에서까지 하락을 했는데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은 네. 손절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끌고 가겠다. 그렇죠. 오히려 그러한 쪽으로 손절을 염두에 둔 접근을 하실 거면은 현재 구간 접근하셔서 장기 평선 이탈 시 혹은 부분에 접근을 한다면은 손절로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흐름이죠. 오늘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유 있게 분할 매수로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렸고, 그러한 부분이 좀 싫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셔야 또 손절하는 구간이 짧아지면서 유리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이런 가격 전략들은 2차 매수가까지 도달을 한다면 우리는 손절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겠다는 의견을 내포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조금 더 방망이를 짧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래도 장기 이평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런 의견들 참고하시면서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들 여러분이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역시나 길라잡이는 꼭 필요한 법이겠죠. 이렇게 대표님이 세세하게 전략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여러분이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만나봤던 외국인 순매수타 5 종목들, 앞으로의 향후 전략들을 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고요. 장중의 혜택들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급변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 요즘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때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시황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날장 안에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대표님의 눈에 띄었다면 통신망 안에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단기 공략주까지 내가 알뜰살뜰하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송에서 이렇게 순매수타 5 종목들도 만나보고 있고 잠시 후에는 이슈와 더불어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밀착 종목을 가져갔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을지 궁금하시겠죠. 여태까지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들어서 계속해서 수익을 실현해주고 있으십니다. 가장 최근에는 KT를 들 수 있겠죠. 11월 14일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날에 공략을 시작해서 현재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지만 8% 넘게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터 안에서도 SM 우리가 공략해보자라고 하시면서 11월 6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 날 진입을 해서 9% 넘는 상승분 우리가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세트레가이 마찬가지로 11월 들어서 우리가 공략을 시작했던 종목들인데 10% 가깝게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표 안에 있는 종목들은요. 1차 목표가로 설정해뒀던 그 금액까지 확실하게 도달을 했던 종목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상승 탄력 보여주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도 한번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보유하고 있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끌고 가고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비상계엄 이슈가 정말 일부 원망스럽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흐름 속에서도 유리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뭐 다는 설명 못 드리고 하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케어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최근 시장에서 전일 미증시에서도 사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증시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케어젠 굉장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고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접근을 했죠. 해서 뭐 가장 큰 재료는 사실 인도 시장 관련해서 대략 8가지 종류의 이런 제품들을 인도 빅파마 이런 계약을 하면서 당장에 내년 상반기부터 이런 실적적인 부분으로 그러한 성과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일부 또 높은 구간이다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장기 평선에서 충분히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구간에서 좀 쫓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시다시피 추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가서 고점 기준으로 25,30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11%
20%대 이상 상승 구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이런 증시 악재 속에서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런 지지 라인을 보여주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강한 상승 캔들을 연출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1차 목표가 11%대 이상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또 결과로서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이렇게 시장에서도 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들 오늘 또 두 가지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사실 오늘 거의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갈지 굉장히 선별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어려우신 분들 제가 이렇게 케어젠과 같이 좋은 결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박스통신만 참여하시면은 그러한 정보들 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정보까지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지만 아직까지 보유 중인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었죠. 케어존 만나봤습니다. 케어젠 만나봤습니다. 자,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그래도 인도 빅파마 계약을 재료로 실적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방송에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전략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었죠. 진입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제대로 보여주다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를 만나면서 지금 잠깐 주가가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 약했던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1월 21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12월 3일 지난 화요일에 고점 기준으로는 11% 넘게 오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아직까지도 1차 목표가를 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보면서 2차 목표가까지도 내가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안고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종목들 안에서 내가 제대로 된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길잡이가 확실하게 필요하겠죠. 에릭 대표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꼼꼼하게 살펴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은 박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대표님이 주시는 전략 그대로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의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을 예정인데요. 이 QR코드를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만나봤던 케어진과 같은 종목들 아직도 보유 중이지만 추가적인 상승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종목들 여러분이 전략을 통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만나볼 밀착 종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들로 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투데이 증시 이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에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은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따로 얘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들어오셔서 잠시 후에 진행될 수 있는 라이브 방송까지 꼼꼼하게 다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 체크해 가면서 밀착 종목까지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오픈 AI가 동영상 생성 AI 모델이죠. 소라 터보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오픈 AI뿐만 아니라 메타도 그렇고 중국 기업들도 그렇고 이미 이런 영상을 생성하는 AI 경쟁에 이미 뛰어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성형 AI 참 말하기는 어려운데 날이 갈수록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픈 AI가 뭐 올해 연초죠. 연초에 이런 또 소라에 대한 또 베타 서비스를 내놨었는데 이제 정말 업그레이드된 또 터보 버전을 내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10개월 만이죠. 10개월 만에 이렇게 기술의 발전이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자, 이제는 몇 마디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빅테크들의 이런 동영상 생성 AI 경쟁이 굉장히 극심해져 가고 있고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 AI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굉장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시장에서도 수급이 쏠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신다면은 추가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또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오픈 AI뿐만 아니라 구글 역시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 이런 동영상 생성 모델인 비오를 출시했습니다. 해서 지금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여러 빅테크들이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대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국내 관련주들 아직은 미흡합니다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또 좋은 구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 밀착 종목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좀 이슈를 체크하자면은 자, 이제 고품질 동영상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서 메타 역시 무비젠 그리고 중국 카이쇼우는 클린 같은 이런 비슷한 생성형 AI를 꾸준히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겠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AI 소프트웨어 시장 23년 기준으로 600억 달러 규모였는데 연평균 30% 이상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유튜브 서비스 쇼츠 아시죠? 이러한 비오를 활용해서 6초 분량의 자동 생성이 가능할 정도로 적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대중화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으로의 연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 꼭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해서 관련된 기업들, 종목들이 사실 이런 수익가에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굉장히 급등을 하는 와중에도 다시 한번 급락을 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보여줘 왔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정말 주가를 레벨업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국내 관련주들 역시 지금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좀 적용을 하셔야겠고 관련주들 중에서 또 특징적인 두 가지 종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SP소프트 오늘 또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저가 구간에 있다 보니까 시장 살아나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고 종가 기준으로 14%대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만 이 구간 굉장히 또 박스권 상단인 저항대 부근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유리하겠고 말씀드렸듯이 지금과 같이 AI 소프트웨어 재료가 반영이 되어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저항대가 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을 기회로 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 굳이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쫓아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한 이후에 조금 더 단기적으로 급등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체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좀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위쪽으로 또 굉장히 악성 매물대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아래쪽에서 모아가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보고 있고 오늘 이런 15%에 가까운 급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각자의 성향에 맞게 확인을 한 이후에 접근을 하시든지 혹은 후자로 이런 모아가는 구간으로 또 접근을 하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유리한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 중에서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죠. 조금 흐름이 다르다 할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AI 관련된 재료가 나올 때면은 굉장히 상승 추세를 급격하게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해서 거래량도 굉장히 강하게 실릴 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단기적인 또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 이 구간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지만 어쨌든 21선에서 지지를 받은 구간이고 위쪽으로 짧은 구간이죠. 짧은 구간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뭐 21선 지지와 11선 돌파 정도는 확인을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AI 모멘텀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에 긍정적으로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지와 저항을 잘 체크해서 적절한 구간에 유리하게 들어간다면은 좋은 결과를 성취할 종목들이 많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해서 이 앞서 보신 두 가지 종목 오늘 비록 이런 급등을 보여줬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당장에 접근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구간 앞서 보였던 이런 케어젠과 같이 강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싶은 종목을 밀착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분들 아래쪽에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참 앞으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 AI의 소라 터보도 있고요. 구글의 비오 그리고 메타의 무비젠 이렇게 이미 생성형 AI가 다양한 기업을 통해서 많이 출시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뭐 확실히 AI가 수익으로 연결되는 움직임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죠. SNS와 연관해서도 그렇고 쇼츠로도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도 조금씩 들썩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관련주로 SP소프트 첫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주가상의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을 다지다가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는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진 않았다 보니까요. 조금 더 시기를 두고 여러분이 지켜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플리토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AI 관련 이슈가 나오면 급격하게 시세를 나타나기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역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급격하게 오름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다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조금 더 여러분이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추이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의 종목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표님이 주신 이런 코멘트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앞으로 유망하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목은 썩 좋지 않다고 하고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은 그럼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오늘의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일지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좀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이 아니라 바로 조금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해서 이런저런 말보다 차트 흐름 보면서 이 종목이 왜 더 유리한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부터 살펴보시자면은 일정 구간 행보를 굉장히 오래 하면서 저점을 잘 다진 종목이고 시장에 이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다 보니까 작년부터죠. 이미 이런 수급이 쏠리는 강한 흐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해서 일정 구간 상승 흐름 속에서 저항대, 고점 저항대에서 가격 조정을 또 꾸준히 받아온 종목이고 최근에 이런 다시 한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AI 모멘텀이 일부 옮겨오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해서 자, 이 종목 그간 행보를 했던 구간 위쪽에서 일부 주가가 레벨업했다 하는 구간까지 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 주 시장 흐름이 굉장히 아쉽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주봉상 음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만 일봉상 봤을 때 그간 지지
지지를 꾸준히 받았던 241선 부근에서 오늘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앞서 관련주로서 봤던 두 종목보다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해서 위쪽으로 지금 진입하더라도 저항대까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말 추세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저항대에서 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여유 있게 유리한 구간을 또 수익으로서 챙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지지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하셔야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 속에서 또 불리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종목 밀착 종목으로서 또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죠.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10시 40분 라이브 방송까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안에서 지금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밀착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확실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전에 만나봤던 관련주 두 가지랑은 흐름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작년부터 이전과 다르게 거래량이 정확하게 실리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한 차례 레벨업을 한 이후에는 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있는 저항대까지만 봤을 때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저항대까지를 만약에 1차 목표가로 잡는다고 해도 저항대를 돌파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전략을 받아 가시면서 더 큰 수익의 극대화 여러분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전략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잠시 후 10시 4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 여러분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면 지금 밀착 종목에 대한 이 설명이 조금 빈약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더욱더 세세한 내용들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0시 40분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서 밀착 종목까지 달려가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또 자율주행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뉴욕시 거리에 깜짝 출현했다라는 소식 접해봤습니다. 자, 도로주행 시험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이렇게 도로주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뭔가 완성형이 돼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좀 빨리 만나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사실 이렇게 또 제품 판매까지 이어지려면 2026년 또 전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뉴욕시에 깜짝 등장했다는 게 강력한 재료는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일부 정치 테마주에 눈이 쏠려 있고 뭐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시선이 쏠리는 그렇죠.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과 같은 흐름이 마감되었을 때 오히려 이런 자율주행 쪽에 관심을 가져야 시장 반등과 더불어서 우리가 더 큰 유리한 구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해서 이 재료 자체가 강하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이슈는 꾸준히 나와줄 것이고 시대적인 흐름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로보택시 그리고 꾸준히 이슈가 나와줄 수밖에 없고 또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관련주들 흐름을 잠깐 체크해 볼 텐데 뭐 대표적인 관련주 중에서 이런 퓨런티어라는 종목이 있겠죠. 해서 정말 대장주로서 최근까지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해서 이전에 이런 좋은 구간에서 머물렀던 종목이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테마성 재료가 짙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굉장히 또 낙폭을 키우는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 해서 8월 5일 블랙 먼데이까지 저점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후에 정말 변곡점을 강하게 만들면서 최근에 이런 3만 원대 위쪽으로 31,750원 최고점을 달성할 정도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아직 이 상승 사이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퓨런티어만 봐도 사실
장기 평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긴 하지만은 일정 구간 지지를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상방으로의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위쪽에 매물대가 좀 부담이 되는 흐름이죠. 해서 이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장기 평선 돌파를 체크한 이후에 우리가 접근해도 충분히 상승 흐름 쫓아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접근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보고 있으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뭐 현대오토에버도 그렇고 좋은 종목들 꾸준히 관찰을 해 나가는 흐름으로 가져가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당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부분 말고 우리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부분도 챙겨보자라고 하시면서 자율주행 짚어주셨습니다. 뭐 사이버캡 이렇게 뉴욕시에 깜짝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한 2026년까지는 꾸준히 계속해서 재료가 나올 수 있는 섹터로 보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퓨런티어 관련주로서의 한번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8월 5일 지난 블랙먼데이 이후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었죠.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도 지지받고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라가게 되더라도 위쪽에 위치해 있는 매물대에 다시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가능성이 좋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에는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 가장 좋은 종목이 뭘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다면 역시나 앞서 만나봤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더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지금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사실 저가 매수를 하고 싶지만 반도체가 갈지, 2차 전지가 갈지, 혹은 기타 여러 눌려있는 종목들이 갈지 굉장히 선별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눌려있는 종목, 정말 저가 메리트가 있으면서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위쪽까지 우리가 챙겨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간단하게 지금부터 힌트를 좀 드려볼게요. 자, 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자율주행 관련 주이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부품들,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테슬라 실무진이 또 방문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주가에 크게 반영은 되지 못한 종목이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이 퓨런티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이고 사실 종목명을 아신다 해도 지금 구간에서 이 종목 주목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와 함께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퓨런티어 지분 40% 이상 또 보유하면서 모 회사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차트 흐름 살펴보시자면은 자, 사실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해서 재료가 실리고 이슈가 나와줄 때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사실 여기 음봉에서 저는 이 물량들이 굉장히 털고 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실 좀 수급적으로 비어 있다 보실 수도 있는데 일정 구간 14,150원 11월 15일 저점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지지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질 수 있는 오늘의 캔들이다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부분을 어느 부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냐 좀 일정 부분 차이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종목의 수급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기관의 매수세 보시다시피 최근 이런 아래쪽에 머물고 있는 흐름 속에서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죠. 이런 수급이 쌓여 있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이렇게 매집을 그리고 순매수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긍정적인 요인이다 보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보셨던 차트 저점 구간이죠. 일정 구간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는 연두색선이 240일 장기 평선인데 충분히 상승 시도 나올 수 있고 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은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시세를 만들어가는 움직임을 예상하고 이렇게 밀착 종목으로 준비해왔다라는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이 밀착 종목 정말 아래쪽에 있습니다. 최하단이라 할 수 있고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위쪽까지 함께 하실 분들 저는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수익의 극대화를 꿈꾸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마지막 밀착 종목으로 세세하게 전략 세우신다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용 핵심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요. 또 관련주로 만나봤던 퓨런티어의 지분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11월 15일에 저점을 찍고 나서 쌍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을 바탕으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이 더욱더 필요한 종목이겠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까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에릭 대표님과 주식광장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